정말요 분통 터집니다. 이 소중한 가정을 깨트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40대 여성과 남성이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헤어진 후에 이 40대 내연녀가 이 남성의 아내한테 한 영상을 보냅니다. 그 아하. 영상이 뭐냐면 내연 관계일 때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보낸 거예요. 아유.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 내연 여성이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만 이혼한 게 억울하다,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속된 말로 김재 변호사님 그거잖아요. 나만 당하냐? 너도 당해봐라. 지금 이 심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깨졌으니까 너네 가정도 한번 깨져봐라. 지금 이런 심보인 것 같은데요. 2017년 9월에는요, 해당 여성에게 이제 그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상반신 벗고 있는 그런 사진을 또 전송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6월 초에는 새벽 4시에 남성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피해자의 이 자녀 이름들을 말을 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또 지인을 동원하기까지 해요. 네. 이 여성의 지인은요, 남성에게 전화를 해서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을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어떤 회사에 또 일러 바치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해서 협박을 했나 봐요.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히겠다. 새벽 4시에 근데 김재 변호사님 생각해 보세요. 네. 새벽 4시에 잠결에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여자가 당신 남편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가 그 얘기를 다 했다. 이 아내분은 정말 까무러쳤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잠 다 잔 거죠. 아하. 이제 그 순간 진짜 혈압이 이렇게 딱 쫙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그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 것 같고 그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야간에 특히나 이런 문자를 보낸 거는 정말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좀 명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벽 4시에 저 전화를 받은 이 아내분, 피해자분이죠. 이인철 변호사님 아마 손이 부르르 떨렸을 것 같아요, 진짜. 또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가끔 있는데 그 이유를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여성이 왜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 부부를 헤어지기 위해서 이혼을 시키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하. 두 번째는 협박하고 이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여성의 행동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내분이 그거 증거 영상을 갖고 이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고 상간녀 소송이라는데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거니까 아하. 본인이 이제 역공을 당하는 거죠. 네. 김지혜 변호사님, 네. 새벽 4시에 전화해서 이 아내분에게, 피해자분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 하면서 협박한 거, 이 여성 죄 없어요?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당연히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먼저 아까 그 상반신 벗고 찍은 사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성관계 그 동영상도 막 보내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의 동의 없이 만약에 촬영을 했다. 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하나 적용이 되고요. 네네. 이거를 또 전송하잖아요. 그러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말로 한 어떤 협박 혐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장현찬 평론가님. 네, 춘천지법은 해당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녀 여성과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게 된 것인데요. 네. 이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네. 범행 횟수가 많고 또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까지 향해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는데 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치료가 글쎄요, 특히나 새벽에 갑자기 아무 잘못 없이 문자나 전화를 받아야 됐던 이 여성분, 아내분, 그렇죠? 내연남의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처벌이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뉴스파이터에서 강력 사건 다뤘을 때는 주로 남성이 못된 성범죄 저질렀을 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런 거 이수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여성한테는 좀 이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 법률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게 되고요. 네. 이 남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성적 수치심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한 어떤 그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되고 또 그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판결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누리꾼들의 반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최고의 피해자인 아내가 바람핀 남편 상대녀한테 협박을 당하다니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건에 항상 나오는 댓글인 것 같아요.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불륜의 끝은 처참합니다. 드라마 같지 않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이 동영상을 보낸 한때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이른바 상간녀, 네네. 상간녀를 상대로 이 피해 여성, 즉 아내분은 혹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제기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동시에 공동 피고를 할 수도 있고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지키면서도 이 여성한테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위자료 금액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아.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재질이 안 좋거든요. 근데 사실 벌금형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어쨌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